전문가들처럼 프리미어 프로 써보고 싶으세요? 프리미어 프로 강의들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기능 하나하나 다 알아가면서 공부하려면 몇 개월은 걸립니다. 먼저 작업 순서에 맞춰서 끝까지 따라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면서 딱 한 번만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왜 편집자들이 많고 많은 편리한 편집 프로그램들 놔두고 결국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까요? 아마도 확장성과 범용성 때문일 겁니다. 어도비 계열인 프리미어 프로는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오디션 등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협업하기도 편리하고 수많은 튜토리얼 영상, 책, 템플릿 등 자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왕 영상 편집을 배우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프리미어 프로로 시작하길 권장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구매 및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프리미어 프로라고 검색하시고 프리미어 프로를 클릭해줍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부터 해주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정이 없으시다면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계정 연동 안 시키고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해두는 편입니다. 연동시켜두면 나중에 뭐로 연동했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메일을 이용한 회원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무료 체험판을 클릭해줍니다. 본인이 만약 학생 및 교사라면 학생 및 교사 탭에 들어가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자격 조건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개인 탭으로 돌아와 보면 우측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 항목은 월 61,600원에 어도비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좌측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는 월 24,000원에 프리미어 프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좌측에 있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선택해 주시고 우측의 구독 선택은 가장 상단에 있는 24,000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어도비 스톡은 어도비에서 제공되는 자료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택하지 않고 하단의 계속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화면에 포토샵과 애프터 이펙트 무료 체험이 있지만 무시하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줍니다. 카드 정보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무료 체험 기간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앱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은 어도비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관리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났다면 앱을 통해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앱 버튼을 눌러서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7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 취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곳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저는 바탕 화면에 유튜브 강의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 오늘 날짜와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2023 미어 프로 기초 강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정 댓글에 있는 기초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이 폴더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열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과 그 프로젝트 파일의 저장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파일의 이름이나 저장 위치를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저희는 처음에 만들어 놨던 폴더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프로젝트 파일명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폴더명과 똑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뒤에 01 숫자를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수정할 때 기존 파일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02, 03 이렇게 복사 파일을 만들어서 수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수정 전 파일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런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일명으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첫 화면 보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여러 개의 창들이 합쳐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창들을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각 패널들은 각자만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패널들 좌 상단에 보면 패널별로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널들은 크게 소스 파일들을 불러와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패널,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는 타임라인 패널, 편집하는 화면을 미리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패널, 소스들을 타임라인에 넣기 전 미리 가공할 수 있는 소스 패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도 많이 있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패널들은 작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작업 영역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양한 프리셋이 나오는데요. 강의를 위해서 편집 화면으로 저와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패널들 틈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서 크기들이 바뀌게 되거나 패널의 상단 부분을 드래그해서 위치가 뒤죽박죽 바뀌게 되는데 당황해하지 마시고 다시 작업 명령을 클릭을 해서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영역을 처음 편집 프리셋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깔게 되시면 한글판으로 깔리게 될 텐데요. 유튜브에 보면 한글판으로 설명도 하지만 영문판으로 설명하는 강좌들도 많이 있어서 영문판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Ctrl F12키를 눌러주시면 콘솔 패널 창이 뜨게 되는데 마우스를 3선에 가져다 놓으시고 우클릭을 해주세요. 메뉴창에 디버그 데이터베이스 뷰를 클릭을 해주시고 검색창에 LANG 입력을 해주세요. 우측 항목이 가려져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콘솔 창 자체를 우측으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랭귀지의 KOKR을 ENEG로 바꾸고 프리미어 프로를 재실행하게 되면 영문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랭귀지를 KOKR로 해주시고 두 번째에 있는 바이링거를 체크 후 프리미어 프로를 재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한글 우측에 영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언어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스들을 가져와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메뉴창에 파일 클릭,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단축키 Ctrl I를 눌러서 가져오는 방법 또는 프로젝트 패널의 공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단축키 Ctrl I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패널의 자료들을 불러오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소스를 올려서 편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는 하나의 빈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영상 파일을 타임라인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바로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시퀀스는 해당 영상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는 설정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편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 후 시퀀스를 눌러줍니다. 처음 나오는 화면들은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리셋들이 나오고요. 우리는 설정 탭을 눌러서 새로운 프리셋을 만들어 줄 겁니다. 편집 모드는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고 시간 기준은 30프레임, 프레임 크기 가로는 1920, 세로는 1080, 정사각형 픽셀 1.0, 필드 없음, 표시 형식은 30프레임 시간 코드, 나머지는 화면과 같이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설정은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리셋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단에 사전 설정 저장을 눌러서 프리셋 이름을 적어 줄게요. 저는 유튜브용 기본 영상 이렇게 적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봤던 프리셋 화면에서 사용자 정의 폴더에 방금 만들었던 유튜브용 기본 영상 프리셋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친구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바로 만들면 됩니다. 시퀀스 이름은 연습 영상으로 바꿔주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타임라인에 연습 영상이라는 새로운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소스들 썸네일 화면 크기를 바꿔볼게요.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하면 썸네일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목록 보기에서 아이콘을 키워줄게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아이콘 모양들인데요.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가 없는 동영상, 소리가 있는 동영상, 그 다음에 시퀀스, 아이콘을 기억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쉽게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촬영본 01 파일을 드래그해서 연습 영상 시퀀스에 올려보겠습니다. 촬영본 01이 올라가면서 미리 보기 화면이 확인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재생시키거나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집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보이시는데요. 이걸 재생 헤드라고 부릅니다. 재생 헤드가 위치한 시간대가 우리가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생 헤드는 타임 영역에서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원하는 시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V1, V2, A1, A2 이것들은 각각 비디오, 오디오 트랙의 번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트랙들도 번호를 눌러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편의상 다 켜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렇게 트랙 위에 여러가지 소스들을 쌓아서 편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올라와 있는 소스들을 하나의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컷 편집을 해볼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에는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좌측 도구창의 화살표 모양이 선택 도구, 면도칼 모양이 자르기 도구입니다. 클립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 도구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 도구 단축키는 V, 자르기 단축키는 C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화면이 너무 좁아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하거나 단축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마우스 휠을 돌리면 시간대가 바뀌고 Alt 마우스 휠을 돌리면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를 해도 트랙들의 높이가 낮아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트랙의 이 공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해당 라인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C키를 눌러서 나눠주시고 V키로 선택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삭제된 클립이 있는 공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잔물결이라고 합니다. 잔물결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뒤에 있는 클립들이 앞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비효율적이죠? 좀 더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는 단축키를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단축키를 변경해서 쓰면 더 빠르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편집 탭을 누르시고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검색란에 편집 추가라고 입력합니다. 편집 추가 부분에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르고 G로 바꿔줍니다. 전에 있던 단축키는 X표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모든 트랙의 편집 추가 부분은 Shift G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단축키를 변경하고 G키를 누르면 해당 클립을 자를 수 있습니다.
트랙 여러 개를 한 번에 잘라야 되는 경우에는 Shift G를 이용해서 한 번에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Q와 W 키인데요. 보통 편집은 구간을 자르고 해당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잡 물결을 삭제하고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Q와 W 키를 이용하면 동작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부분을 날리고 싶을 때는 Q, 오른쪽 부분을 날리고 싶을 때는 W, 이런 식으로 잡물결까지 한 번에 없애줍니다. 근데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삭제가 되니 필요 없는 부분까지는 편집점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잘라주시고 여기서 우측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점이 없으면 다 삭제되니 필요 없는 부분까지는 편집점을 잡아주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 지웠다 싶으면 Ctrl Z키로 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편집하다 보면 단축키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는데 거의 99%는 한영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까 단축키가 안 될 때는 한영키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촬영본 영상의 NG 장면을 끝까지 잘라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막은 가장 기본적인 말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막 설치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너무 길어지니 강의에서 사용되는 프리텐다드 폰트 링크만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작업 화면을 변경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에서 캡션 및 그래픽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패널 옆에 있는 도구 패널에서 텍스트 입력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패널 창을 클릭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타이핑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나레이션에 맞춰서 써줘 볼게요. 타임라인 2번 트랙에 텍스트 클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기본 그래픽 패널에 편집 탭에 보시면 텍스트의 속성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속성 값들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폰트를 바꿔줄게요.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영문으로 PRE 치면 나오죠. 두께는 미디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75,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주겠습니다. 말자막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양 부분에서 배경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으로 하고 투명도는 100으로 두께는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어중간하죠? 자막 위치를 잡아주기 전에 세이프 마진을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세이프 마진 아이콘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단 패널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시켜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놔둘게요. 세이프 마진을 클릭하면 가이드라인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안쪽 영역 타이틀 세이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막을 위치시켜 줄 겁니다. 도구 패널에서 선택 툴로 변경을 시켜준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 타이틀 쉐이프 안쪽으로 자막을 위치시켜주고 이 정도면 되겠죠? 정렬 버튼으로 화면 중앙에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PC에서 유튜브 볼 때 타임라인에 자막이 가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젠 타임라인에서 자막 클립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 드래그해서 영상 끝까지 클립의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자막 편집 시에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을 잠궈줍니다. 이게 같이 잘려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나레이션을 듣고 자막 클립을 나누면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 자막까지 완성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 프로에 자동으로 말 자막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는 브루라는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넣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 컨텐츠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자료들을 넣어 볼 건데요. 자료 화면을 넣기 위해서 자막 클립 아래에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V1 트랙에서 마우스 우클릭, 트랙 하나 추가 눌러주시면 새로운 트랙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정이 필요 없는 트랙들은 잠궈두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료 화면을 소스 패널에서 편집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자료 화면 01 소스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 화면을 소스 패널에서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영상에 필요한 부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부분만 잘라서 가져올 수도 있고 타임라인으로 바로 가져와서 수정해도 됩니다. 이미지 소스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임라인으로 가져와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 클립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커서 제대로 안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로 이동하면 클립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위치나 비율 조정 탭을 이용해서 다양한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기랑 위치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디오 부분을 만져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레이션 녹음하게 되면 또렷하게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요. 먼저 작업 명령을 오디오로 바꿔주시고 잠금을 해제하고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클립을 드래그해서 전부 선택해줍니다.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대화를 클릭해 주시고 사전 설정에 있는 프리셋들 중에 포드캐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적당한 음량과 EQ 값을 조절해 주게 되는데요.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집 중입니다. 혹시 유튜브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프리셋은 꼭 포드캐스트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가지 시도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면서 아마 대부분 저장 버튼을 한 번도 안 누르셨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는 오류가 자주 나는 프로그램이라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저장 단축키 컨트롤 S는 거의 숨 쉬는 것처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 제작된 시퀀스를 영상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흔히들 이것을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좌측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M을 눌러서 전환해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시퀀스 이름으로 설정된 거 보이시죠? 이대로 하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를 클릭을 해서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사전 설정은 고화질 1080p를 하셔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포맷은 H264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팅값이니까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된 폴더에 가서 완성된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집 중입니다. 혹시 유튜브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데 영상 편집 프로그램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오늘 영상은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해봤습니다. 한두 번 정도 따라해보시면 간단한 영상 정도는 스스로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로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